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70이 다 된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항상 가족들은 뒷전이고 혼자 돈 쓸어 다니기 바쁘냐고. 도대체 당신한테는 가족이 어떤 의미야? 그렇다고 내가 당신이랑 아이들 밥 굶게 만든 건 아니잖아. 당신한테 생활비 쓸 만큼 주고 나머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겠다는데 왜? 그게 불만이야? 당신이 아이들 생일 때 선물 한 번 사준 적 있어? 나랑 40년 넘게 살면서 결혼 기념일 한 번 챙긴 적이 있냐고.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정작 바람피는 여자들한테는 명품들 선물해 준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건 다 지난 옛날 얘기잖아. 지금은 나도 나이가 들어서 바람 피고 싶어도 못 펴.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떠드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바람만 폈어? 내가 당신 빚도 이때까지 몇 번이나 갚아줬냐고. 어떻게 된 게 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일 수 있어? 또 그 얘기야? 지겨우니까 그만 좀 꺼내. 갚아줘서 고맙다고 했잖아. 당신이 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술집 여자들한테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카드나 치러 다니니까 그런 빚이 생긴 거 아니냐고. 당신이 뭐 내 엄마야?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해?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원래 자유분방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게 불만이면 나랑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70대가 된 최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때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는 평생을 같이 살아왔지만 사실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두고 늘 바람을 펴왔었고 평생 도박에 빠져 살았었죠. 결혼 생활을 하며 이혼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자식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만 참고 살아보기로 했어요. 이왕 지금까지 지옥 같은 생활을 버텨왔으니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 했죠.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가 이혼한 가정이면 혹시나 결점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남편은 참 바깥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따르는 선후배들도 많고 밤이면 밤마다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연락에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가족들한테는 너무나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한 번 챙긴 적 없었고 아이들 운동회 때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을 만큼 무관심한 사람이었죠. 바깥 사람들을 챙기느라 가족들은 늘 뒷전이었던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남편이 바람피는 걸 적발했어도 그 순간만 미안하다 하고 절대 변하지 않더군요. 이번엔 남편이 바뀌겠지. 앞으로 2번 다시 딴 눈 팔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번엔 변하겠지라고 속아왔던 세월이 벌써 40년입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남편이 몇 번 반복되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신 이번이 몇 번째야? 2번 다시 바람피지 않겠다면서. 내가 밖에서 누굴 만나든 생활비만 꼬박꼬박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돈으로 당신이랑 민재, 민호 밥 안 굶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바람피다 걸렸으면 미안한 척이라도 좀 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던 건 남편이 도박빚을 져서 생활비조차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평생 도박을 끊지 못했고 감당할 수 없는 도박빚을 질 때마다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가족이 길에 나앉을 수는 없지 않냐며 감정에 호소하며 저에게 돈을 요구했었죠. 그때마다 제가 급한 돈을 마련해 줬었고요. 저는 가정주부였는데 그런 돈들이 땅에서 솟아났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제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급한 대로 빌려서 늘 남편 도박빚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남편을 제외한 저와 우리 2 아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자식들에게 좋은 옷, 좋은 신발 한 번 사주지 못했고
저도 결혼할 때 산 옷들을 지금까지 입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다시 남편이 도박빚을 져서 그걸 갚아주고, 남편은 밖에서 술 마시고 도박을 하며 즐거운 세월들을 보냈지만 그와는 반대로 저와 제 두 아들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 드디어 우리 큰 아들 민재가 결혼을 했습니다. 큰 아들 민재가 결혼할 때 저는 며느리나 사돈댁보다 우리 아들이 더 걱정이었어요. 다른 집들과는 달리 왜 며느리보다 자기 아들이 더 걱정이었냐고요? 우리 남편이 평생 저한테나 가족들한테 했던 걸 우리 아들이 그대로 보고 배웠을까봐 속으로 너무 걱정이 됐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남편으로서나 아이들의 부모로서나 정말 빵점이었으니까. 혹시 우리 아들도 결혼한 후 똑같이 할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도 작년 가을에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별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아빠를 닮지 않아 참 다행이다 싶어요. 큰 아들이 결혼까지 했어도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코를 찌르는 듯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죠. 뜨거운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뚫고 들어오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에서 전날 마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을 잠시 불러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당신 오늘도 밤에 친구들 만나러 나갈 거야? 어떻게 하루를 안 빠지고 매일같이 새벽에 들어올 수가 있어? 집에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남편은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이어나가더군요. 당신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할 수가 있어? 항상 가족들은 뒷전이었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왔잖아. 도대체 당신한테는 가족이 어떤 의미야? 내가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지금 이 커피도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알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당신 퇴직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직장 생활 얘기야? 퇴직하고 나서는 사람이 좀 변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대로야? 그리고 내가 당신 도박빚도 이때까지 몇 번이나 갚아준 줄 알아? 또 그 얘기야? 지겨우니까 그만 좀 꺼내. 당신 요즘도 도박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제는 연금 말고 다른 수익도 없는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내 연금으로 뭘 하고 다니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불안하면 당신이라도 일하러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벌어서 당신 도박하는 돈을 대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좀 하라고. 당신이 내 엄마야? 뭘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거야? 제가 도박빚을 갚아준 얘기를 꺼내니 그제서야 남편은 보고 있던 신문을 한편으로 치우며 인상을 쓰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식탁 테이블이 다 흔들릴 정도로 쿵 하며 손을 내려쳤습니다. 당신만 할 말 많은 줄 알아? 난 원래 자유분방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평생을 잔소리만 해대는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라고. 이쯤 했으면 우리 그냥 따로 살자. 나는 당신 얼굴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당신도 내가 싫으면 같이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진짜 단 하루라도 이혼 생각 안 한 날이 있는 줄 알아. 큰 아들 민재도 작년에 결혼했고 작은 아들 민호도 내년이면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조용히 하고 딱 1년만 참아. 민호도 알아서 결혼하겠지. 민재 결혼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신경 쓸 것도 없던데 뭘 그래? 그래도 민호 결혼식 날에 참석은 해줄 테니까 그때 연락해. 그게 부모가 돼서 할 소리야? 알아서 결혼하겠지라니. 당신이야 하나도 신경 안 썼겠지만 나 혼자서 얼마나 머리 아팠던 줄 알기나 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신 혼자 알아서 잘하라고. 당신이 이 집에서 못 나가겠다면 내가 나갈 테니까
살면서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마주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결국 그게 당신 대답이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70이 넘어도 똑같네. 그래, 나 원래 이런 인간이야. 여태까지 그걸 몰랐어? 남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또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곧장 집 밖으로 나서더군요. 그날 남편의 눈 속에서 저를 지긋지긋해하는 듯한 눈빛을 느꼈어요. 둘째 아들 민호가 내년에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하니 그때까지만 참고 살려고 했는데 저도 이젠 한계를 느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라든지 결혼식 날이라든지 그래도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아들과 며느리, 사돈댁에 보여주고 싶어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그것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대답에 저도 모든 걸 내려놓게 됐습니다. 더는 진전이 있을 수 없는 꽉 막힌 관계라는 걸 또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남편은 며칠 뒤 집을 나가는 순간에도 저에게 악담을 퍼붓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 그 전과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늘 하던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햇빛 잘 드는 창가에 놓인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집안일을 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아는 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의 어머니이자 저랑은 친구 사이였던 영미였어요. 민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을 했었고 영미의 아들이 부반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스승의 날이 되거나 하면 선생님들에게 선물이나 간식들을 챙겨줬어야 했고 그렇게 학부모들끼리 친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랑 성격도 잘 맞고 나이대도 비슷한 영미와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됐었죠. 그 후로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왔었지만 아이들이 대학 때문에 타지로 가게 된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도 전혀 어색한 것 없이 바로 어제 만났다 헤어진 것처럼 친근하더라고요. 순희 씨, 최순희 씨 맞죠?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요? 영미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잘 지냈어요. 영미 씨도 계속 이 동네에 사셨어요? 그럼요. 이사 한 번 안 가고 쭉 이 동네에서만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을 안 마주칠 수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분은 은퇴하셨어요? 네, 저희 남편도 은퇴한 지 벌써 5년이나 됐어요. 평일에는 이렇게 공원 산책이나 하고 집안일하고 집에서 TV 보고 그렇게 지내요. 주말이면 남편이랑 같이 스포츠 댄스 배우러 다니고요. 스포츠 댄스요? 춤 되게 잘 추시나 봐요. 아니에요. 다들 저희랑 비슷한 또래분들이고 처음 춤을 배우시는 분들이라서 실력도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 오래 배우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추고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서툴긴 한데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오랜만에 만난 영미 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 산책도 같이 하자고 번호도 다시 주고받았어요. 그날 이후 매일 영미 씨와 같이 산책을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미 씨가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순희 씨는 주말에 보통 어떤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늘 똑같아요.
나이가 드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기회도 잘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걸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취미생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취미생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30년은 즐길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마땅히 생각나는 취미 생활이 없어서요. 혹시 그러면 저희 부부랑 같이 스포츠 댄스 배워보실래요? 아니에요. 저는 춤이랑 노래에는 전혀 재능이 없어서 춤 같은 거 출 줄 몰라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지금 별거 중이라서 같이 갈 사람도 없고요. 남편분이랑 별거 중이시라고요? 영미 씨에게 그동안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사실 개인적인 가정사라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했지만 서로 떨어져 지내는 별거 중이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냐고 저한테 다시 한번 스포츠 댄스를 배우러 나오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같이 갈 사람 없이 혼자서 가면 많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낯가림이 심한 제 성격상 잘 적응을 못할 것 같다고 하니 그곳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영미 씨 부부가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이번 주말에 일단 구경이나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이만한 취미 생활이 없다며 저를 설득하는 영미 씨한테 더 이상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듯해서 토요일에 영미 씨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곳에 오시는 분들도 다들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을 보내는 저 같은 분들이라고 하셔서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순희 씨 오셨어요? 이쪽은 저희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영미 씨 친구인 최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스포츠 댄스 학원에 들어서니 다들 넓은 거울 앞에서 짝을 맞춰 대화를 주고받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첫날이라 많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다들 처음 오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어색함도 금방 잊을 수 있었어요. 듣던 대로 시니어 스포츠 댄스라 그런지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이더라고요. 의자에 앉아 다른 분들이 춤추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남자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삼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색하진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이라고 해요.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사실 살면서 춤을 춰본 적도 없고 이런 곳에 오는 것도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땐 순희 씨랑 똑같았어요.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들 처음엔 순희 씨처럼 어색해 하셨을 거예요. 순희 씨나 저처럼 춤 한번 춰본 적 없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춤추시는 것 보니까 잘 추시던데요. 너무 잘 추시길래 저는 선생님이신 줄 알았어요. 저도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4개월쯤 됐으려나요? 순희 씨도 꾸준히 나오다 보면 저보다도 훨씬 잘 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미 씨 부부가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부부끼리 춤을 추러 간 사이 구석에 혼자 뻘쭘히 앉아있던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건 박재삼 씨였습니다. 남편보다는 한 23살 정도 많아 보였지만 얼굴에 구김살도 많이 없고 혈색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건강 관리를 참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던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박재삼 씨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2개 가지고 오더니 제 옆에 앉아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저랑 얘기 좀 더 나누실래요? 저도 이곳에 순희 씨처럼 혼자 왔거든요. 부부끼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결혼 시기를 놓쳐서 지금까지 혼자예요. 아, 그러세요? 저는 남편이 있긴 한데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사실 말만 이혼을 안 한 거지. 이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여긴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도 처음 이곳에 발붙이기가 쉽진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영미 씨랑 친구 사이인데 영미 씨가 한번 놀러라도 오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어. 용기 내서 한번 와봤어요.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하다 보면 생각보다 즐겁고 운동도 되고 어느새 즐겁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춤이랑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항상 가슴속 어딘가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도 취미 생활로 스포츠 댄스를 추천받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인 것 같아서 말이에요. 뭔가 따분한 제 인생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새롭고 즐거운 걸 해보고 싶은데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도 춤을 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순희 씨랑 비슷했어요. 제가 몸치라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몸이 안 움직였거든요. 발도 엉키고 내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재미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여기 와서 춤추고 계시는 분들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다들 표정이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제3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얼음같이 차갑게 느껴졌던 이곳의 공기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긴장감과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얘기를 나누다 제3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저에게 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순희 씨, 저랑 같이 춤 한번 춰볼래요? 제3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춤에는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여전히 쭈뼛대고 있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처음엔 실수투성이었거든요. 그러니 전혀 걱정할 것 없어요. 속으로 어떻게 하지 고민하며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시작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법이잖아요. 조금의 용기만 내면 될 것 같은데도 그 조금의 용기가 잘 나지 않았어요. 정말 제3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못 춰요. 괜히 제3씨한테 방해만 될 것 같은데. 제3씨가 건네는 손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약간은 민망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제3씨가 웃으며 다시 얘기를 건넸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춤을 못 추고 엉망이었는지 아마 순희 씨가 봤으면 혼자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 저도 지금은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조급해할 거 없고 서두를 거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되니 함께 해봅시다.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제3씨의 계속되는 권유에 살짝 주저하다 결국 용기를 내고 제3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의 손을 잡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제 가슴 뛰는 소리가 제3씨에게도 들릴까봐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내 제3씨에게 제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느리게 첫 스텝을 같이 맞춰 나갔어요. 어색했던 분위기도 제3씨의 리드에 따라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춤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요.
그냥 제3씨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원래 춤이 그런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순희 씨가 기억하기 싫어도 순희 씨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제3씨와 함께 발을 맞추고 음악 소리에 몸을 맡겨보니 제 나이를 잊게 되더군요. 제3씨와 처음 춤을 춘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주말만 오길 손꼽아 기다렸어요. 나분하기만 했던 제 노년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어 주었고 춤을 추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다시 젊었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죠.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과 발을 맞추어 춤을 추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니 서로 알고 지낸 지 몇십 년은 된 오래된 친구들처럼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제3씨와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큰 행복이라 느껴졌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미소들을 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어요. 나도 여자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저 스스로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제3씨도 그렇고 서로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꾸준히 주말마다 스포츠 댄스를 배우러 꾸준히 나갔어요. 그러다 한동안 제가 스포츠 댄스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민호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려왔거든요. 민호는 자기와 결혼을 할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몇 달 만에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서로 별거를 하고 남남으로 지내고 있으니 서로 불편하겠지만 며느리를 처음 보는 자리엔 참석을 해달라고 하려고 했죠. 그리고 상견례 자리와 결혼식 날에도 불편하겠지만 조금 참고 같이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 했어요. 제 친구들 부부들을 보면 자식이 결혼을 할 때 집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집 살 때 보탰어라고 지원을 해준다던데 평생 남편 도박빚 갚느라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서 아무런 지원을 못 해주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들이 며느리랑 사돈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남편과 같이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절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 민호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때도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도 혼자 참석하게 됐어요.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며느리도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게 있는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자리까지 어떻게 끝을 내고 몇 주 만에 다시 스포츠 댄스 교실에 나갔습니다. 한동안 안 오시길래 걱정 많이 했어요. 제가 연락해도 바쁘다고만 하셔서 무슨 일 있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었어요. 혼자 너무 답답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답답했던 기분이 좀 풀리네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 모두 자기만의 고민과 걱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춤추는 시간만큼은 즐거워요. 제3씨와 같이 눈을 맞추고 발을 맞추고 음악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제3씨와 춤을 추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때 느꼈어요. 제가 제3씨한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요. 아직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이라 스스로 그런 감정들을 억눌러 왔는데 더 이상은 숨기지 못할 만큼 감정이 확실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3씨의 눈빛을 보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와 제3씨는 우리가 처음 얘기를 나눴던 테이블에 앉아 다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 속마음에 있던 고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라 친구인 영미한테도 얘기 못했던 제 고민들을 제3씨 앞에선 뭔가에 홀린 듯이 다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제3씨는 저희 남편이 참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도박에 빠져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뭐가 부럽냐고 되물었어요. 자기는 하지 못했던 결혼도 하고 시기를 놓쳐 평생 가질 수 없는 자식들까지 있으니 너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3씨에게 저희 남편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철없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날 저희는 스포츠 댄스 교실이 끝난 이후 같이 공원을 산책했어요. 어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제3씨와 같이 저녁을 먹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제3씨가 평소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순희 씨, 더는 제 마음을 못 숨길 것 같아요. 제3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채곤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어요. 몹시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며 제3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희 씨가 하고 있는 고민들도 제가 해결해 줄게요. 무슨 고민을요? 순희 씨 막내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 자리에 제가 대신 가줄게요. 그리고 순희 씨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집 문제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순희 씨가 제 마음만 받아주신다면요. 저도 사실 제3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아직 남편하고 정식으로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나이에 제3씨와 재혼을 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이 절 어떻게 볼지도 많이 걱정이 돼요. 제3씨가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지낼 집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너무 고마운 얘기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런 걸 넙죽넙죽 받을 만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3씨의 마음을 거절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나도 제3씨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즐겁고 기쁘지만 우리가 나이가 있고 나한텐 자식들도 있으니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겠냐고 했죠. 그러곤 제3씨가 괜찮다면 한 달 정도만 시간을 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생각을 정리를 좀 하고 대답을 드려도 괜찮냐 물어봤죠. 제3씨는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해결해 나가보자며 제게 힘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달이 지나도록 제3씨에게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같이 춤을 추고 산책을 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는 건 맞지만 둘째 아들의 결혼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는 자리, 그리고 상견례 자리까지 나타나지 않던 남편은 결국 결혼식 전날까지 제 연락은 물론 아들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대신 저희 남동생이 급하게 결혼식 날 저와 같이 입장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에 대한 미운 감정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아들 결혼식부터 제대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 예쁜 신부 화장을 한 며느리와 말끔히 차려입은 저희 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3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제3씨,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순희 씨 카톡에 아들 청첩장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궁금해서 들려봤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직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얘기 안 했는데 어쩌려고 그러세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요, 뭘.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저희를 보고 막내 아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들 되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아, 네, 민호 씨.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저는 어머니 친구인 박재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민호 입에서 나온 놀라운 얘기에 저와 제3씨 모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3씨에게 저를 잘 부탁드린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사실 저희가 데이트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계신 거 몇 번 봤었어요. 두 분이 어떤 관계이신지도 다 눈치챘었고요. 결혼식 때문에 그동안 바빠서 결혼 끝나고 제가 먼저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결혼식에 찾아와 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민호야, 너 제3씨랑 엄마랑 같이 있는 거 봤었어? 근데도 엄마한테 말 안 하고 비밀로 했던 거야? 응. 굳이 얘기해서 뭐 하나 싶더라고. 아, 그리고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민호 씨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요? 뭐든지 얘기만 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한평생 저희 엄마를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엄마도 여자인데 정말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평생 아빠 때문에 고생만 하다 엄마가 늙어버린 것 같아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만나게 되시면 꼭 상처 주시지 말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탁이라면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민호 씨랑 민재 씨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 얘기만 해보세요. 어떤 부탁도 다 들어줄 준비돼 있어요. 오늘 결혼식 때 저희 어머니 옆에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들 민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지워질까 억지로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없이 민재의 손과 제3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와 도박에 빠진 남편의 빈자리에 큰 허전함을 느끼고 있던 저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난 후 저는 제 두 아들에게 제3씨를 정식으로 소개시켜줬고 나이 70의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저를 곱게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제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 둘 다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황혼에 찾아온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날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과 억지로 유지했던 결혼 생활이 후회되기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날 사랑해 주는 사람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저장해 놓은 번호가 아니라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 몰라서 일단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누군가 저한테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또 도박을 끊지 못하고 도박에 빠져 살았고 또 다시 큰 빚을 지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변제할 능력이 안 되자 연락을 다 끊고 잠적해버렸고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저는 지금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편 도박 빚을 내가 몇 번이나 갚아줬는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더 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죠. 남편과의 뒤틀리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관계를 정리를 해야겠다고요. 아들 결혼식 날에도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이 제가 빚을 갚아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5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한테 이번에도 빚을 갚아주겠다고 속인 뒤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번엔 또 얼마나 빚을 진 거야? 내가 도박빚 갚아줄 때마다 이번만 해결해주면 다시는 안 한다더니 이번이 몇 번째냐고. 진짜 이번 한 번만 해결해주면 도박 무조건 끊고 다시 당신한테도 잘해줄게. 나한테 잘해줬던 적 한 번도 없으면서 다시 잘해준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오늘 당신 보자고 한 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야. 무슨 말? 도박빚 갚아준다는 말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었어? 나하고 이혼해. 내가 평생 당신 도박빚 갚다 죽을 순 없는 거 아니겠어? 지금도 이혼 도장만 안 찍은 거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당신 뭐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당신이 항상 여자 문제로 날 힘들게 했던 건 다 까먹고 내가 다른 남자 생겼을까봐 그러는 거야? 내가 바람피고 했던 건 다 옛날 일이잖아. 다 지난 과거는 굳이 들먹이지 말고. 그러니까 당신 다른 남자 생긴 거냐고? 그래. 나도 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해. 굳이 당신이랑 법정에서 이혼 소송까지 하고 싶진 않으니까 서로 좋게 합의 이혼했으면 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은 없지. 당신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것도 알겠고 다 알겠으니까 일단 내 도박빚부터 정리해줘. 이 빚만 정리해주면 당신 말대로 이혼도 해줄 테니까 이 빚만 어떻게 해달라니까. 그날이 제가 저희 남편을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도박빚을 못 갚아주겠다고 하니 심지어 저희 아들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도박빚 갚을 돈이 필요한 걸 눈치챈 저희 아들들은 제대로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정말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사람을 고쳐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며 깨달은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해요. 먼저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다시는 바람도 피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에 수십 년을 속아왔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고 뒤틀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며 사소하게 다툴 수도 있고 서로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 남편과 아내 둘 다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서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 슬기롭게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한쪽이 전혀 그럴 뜻이 없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저처럼 평생 고통만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길 바래서 하는 말이니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3씨를 만난다는 얘기를 꺼내면 아들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저를 엄마로 생각도 안 할까봐 큰 걱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한테 당하며 살아온 세월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게 우리 아들들이고 자기 아빠를 닮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우리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나 손주들한테도 정말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제 경험에서 나온 이런 교훈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에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엔 항상 밝은 장밋빛 미래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